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덴입니다. 삶의 스토리 28번째 키워드는 건강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건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속담에 To the women every day is best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축제이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터키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러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글귀, 명언은 대부분 모든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젊은 세대에게도 건강은 중요할 거고 나이가 든 세대도 건강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너는 건강하니? 라고 물어보면 yes라고 곧바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대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는 yes라고 대답을 하는 것에 비해서 나이가 드신 세대들은 머뭇거리다, yes 혹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젊은 세대들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들은 몸이 태어나서 한 50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율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러면 이런처럼 성인병은 최소한 이제 50은 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0대, 30대에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병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도 건강으로부터 좀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세대라면 건강 중요하게 인식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체적인 건강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육체 신체적인 측면들의 건강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으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좀 관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과학과 의학과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신체적인 측면의 어떤 질병이나 질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사회에 들어오면서 육체적인 측면의 건강보다 정신적인 측면의 건강에 좀 적신호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우리가 이제 속으로 앓는 병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울,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다 보면 살고 싶지 않는 자살까지 이처럼 건강에 정신적인 측면에 이제 적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명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 정신병 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헤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인들 신경증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신병과 신경증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정신병은 말 그대로 남들하고는 정말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관계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경증은 분명히 일반인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같이 어떤 교류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사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신경증이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 예전에 나하고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또 예전하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아픈 측면으로 이러한 단서들이 붙기 시작했다면 이제 자각하셔야 됩니다. 나 신경증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현대인들 신경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세계 정신건강의 날에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이제 글로벌 어드바이저 온라인 플랫폼에서 31개국의 국가를 대상으로 대략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 31개국의 모든 국민들이 정신건강이 이제는 신체적인 암과 같은 그런 질병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국의 의료 시스템이 신체와 정신적인 측면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가 했을 때 34%의 국가의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당신의 일상에 좀 오류를 만들어내느냐, 지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62%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휴가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39%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데이터, 한국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61%가 응답을 했고,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61%가 국민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OECD 안에서 국가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1등을 하고 있다면 이게 약간 좀 모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이 말은 자살률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정신건강은 중요한데 그것을 외부로 좀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끙 앓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강한 게 우리나라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OECD 국가에서 10대부터 80대까지 놓고 봤을 때 30대, 40대부터 80대까지는 계속 자살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의 자살률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 나머지 세대는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자살을 좀 선택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데이터가 바로 무엇이냐?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서서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10대와 20대, 30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성장의 발달 단계입니다. 출발의 발달 단계이고 이들이 좀 나아가야 될 세대인데, 그래야 우리 국가의 미래도 좀 밝고 생산성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처럼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한편으로 보면 정말 우리 국가가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의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이제 관심을 좀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분명히 몸도 가지고 있고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마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들여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분명히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스스로 뭔가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만으로 그게 안 된다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헬스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마음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고 치료사도 있고 마음수련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조금은 불편하거나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 하게 되면, 나의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 세력이나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도 함께 공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개입을 좀 시작할 것 같습니다. 20대에서 70대 대상으로 10년마다 했던 정신건강을 이제 2년마다 좀 실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우울증만 좀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뭐 조현병, 조울증까지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조기에 진단도 하고 치료도 본격적으로 좀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8회기 정도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지금 구축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8회기 무상으로 상담을 좀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지역 주민센터라든지 상담 기관을 확인해서 연계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될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서류들이 좀 귀찮다고 나의 정신 건강을 아픈데 방치하지 마시고, 좀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나의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은 좀 움직이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대충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웃으며 사는 거,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 그냥 힘들어도 죽지 말고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당신의 삶이 살아가게끔 스스로 따독따독 하면서 한번 끝까지 살아봅시다.